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정초부터 시장은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코스닥이에요. 미국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 쉬는 와중에 올라왔죠. 금요일은 0.1% 하락이었지만 목요일날 큰 폭으로 좀 올라왔었죠. 미국에서는 대략 한 2.6%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틀 합산을 하게 되면 약 2.4% 정도,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 마감한 이후에 2.4% 정도 나스닥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금요일은 0.2% 빠졌지만 목요일날 1.05%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한 0.8%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겠죠. 그걸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하락은 좀 아쉽긴 합니다. 0.7% 빠져버리고,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을 중심으로 장 초반에 1.4%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0.7%니까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2% 정도 장 초반 대비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말할 것 없이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큰 폭으로 LNF가 7% 오름에도 불구하고 0.7%나 빠진다. 그리고 코스피 주요 종목들이 현재 한 현대차 6% 가까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보합에 머물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이러한 시총 최상단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 돼요. 코스피도 현재 3배 이상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3배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2차 전지 올라오는데 이거 빈집이에요, 빈집.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체크했을 때 테슬라가 무려 한 달 동안에 44%나 빠져버렸죠. 근데 비어있는 수급에 장 막판,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날 끝나고 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장에 테슬라가 8% 올라왔고요. 1.12% 목요일 금요일 합산해서 약 9% 정도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9% 정도 반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 올라오는 부분이지, 지금 기술주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죠? 그리고 장 초반에 올라왔었던 반도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전반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기술주 약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주, 2차 전지 기술주가 장 초반에 올라올 때 유독 많이 빠졌던 쪽이 어디죠? 중국 소비주. 결국 이쪽은요, 길게 보고 바스켓 채우는 것 자체는 맞아요. 길게 보고 바스켓 채우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계속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하고 1월 8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완전히 백신 패스 폐지, PCR 검사 폐지 등 개방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쪽이 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 외부 국가에서는 하루 수천만 명까지 신규 확진자 발생,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비자 발급 일시 중단, 그래버리니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중 방역 강화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을 때 이런 요인으로서 하락을 하고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요, 오히려 이런 쪽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 2월 달을 저점으로 이제 찬바람 이제 물러가고 나서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했던 부분이죠. 지금 청도에서 100만 명 이상씩 발생을 하고 코로나 집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계 발표 접어버렸죠. 믿지도 않았지만 중국 쪽.
근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트리플 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절적으로 어느 정도 겨울이 지나가고 나서 춘절이 1월 말이니까 빠르면 뭐 2월이나 늦어도 3월 정도는 이제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중국도 리오프닝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이 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집단 감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시점 이 부분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겠죠. 중국도 그동안에 이제 시진핑 3기 집권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계속 막아두고 있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올 겨울이 최악을 지나가는 국면이고 한 번씩 다 걸리고 나면 이제 날 따뜻해지면서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1분기, 4분기 당연히 셧다운 때문에 안 좋을 거고 1분기까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건데요. 1월, 2월 달 코로나 정점을 지날 때 관련된 중국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만약에 저점을 지난다고 보면 2분기부터 YOY 그러니까 전년비 한 6에서 8%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안 좋다고 할 때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길게 보고 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1분기까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IT 쪽 기술주들 이런 부분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큰 폭우 실적 추정치 그리고 실적 모멘텀 지금 현재 공백 구간 이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게 최근에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이쪽 음식료와 그리고 최악을 지나고 있는 중국 소비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오히려 1, 2월 달 길게 보면서 이런 쪽 크게 빠질 때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제주항공 등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는 것들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트랙으로서 잡고 있죠. 한쪽에서는 기술주, 한쪽에서는 이런 필수 소비재를 비롯한 이런 경기 방어업 전군이자 중국 소비주 양축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쪽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늘리기보다는 관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면 파는 형태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이마트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이렇게까지 새로운 뉴스 나올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이 최근에 규제 완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날 쉬었던 거를 평일로 옮기는 것과 영업시간 규제하는 부분을 풀어주게 되면 이제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전국망, 물류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쪽이죠. 이런 쪽이 지난 목요일날 뉴스 나오고 나서 흔들려 버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온라인 배송 허용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셀 온 뉴스 세게 나왔는데 이게 참 어이가 없었고요. 일단은 홀딩입니다. 이쪽. 그리고 저희가 제주항공 중국 쪽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거 오케이. 근데 지난 목요일날 하락폭 다 잡아먹고 다시 올라왔었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갭으로 빠져가지고 빠지고는 있는데 추세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쪽은 한 번 더 사는 것도 고려할게요. 한 번 더 사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변동폭이 뭐 2, 3%가 아니라 뭐 5에서 8%, 10%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참 주식하기 무섭다 하는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포캠, 포스코 케미칼 한 6%까지 올라오는데요. 2차 전지 쪽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더 늘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추세 깨지고 나서 2차 전지기 때문에 2차 전지 여기서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주 하락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길게 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오늘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일단 그대로 홀딩하면서 지켜볼게요.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략 한 10종목 정도 되죠. 지금 10종목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5%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해서 차라리 한 번 더 여기서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하는 대응으로서 여기서 종목을 더 늘리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볼게요. 자, 쭉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고 오늘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빈집이에요. 그리고 시총채 상단 그리고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정초부터 이제 기술주가 간다가 아니라요. 기술주가 간다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났었던
빈집 채워가는 과정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차익 비차익 팔아버리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바로 체크를 할게요. 유프렉스 지금 기술주는 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연초에 세스 모멘텀이 있는데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죠. 그러면 지금 팔 생각 해야 돼요. 1월 5일 딱 지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이제 모멘텀 소멸 뭐 이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프렉스 오늘 12% 급락이 나왔고 얼마 이렇게 좀 올라왔었죠. 세스 모멘텀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장 초반 갭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패버리는 거 보니까 오늘 저 같으면 가지고 있는 거 일부라도 좀 팔 것 같습니다. 가격하고 상관없이. 왜? 오늘 12% 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올라왔던 거 반납이라고 봐야 돼요. 이 친구는 그나마 올라왔던 걸 반납하는 거지만 코스피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 낮춰버리거든요.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죠.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멘텀 소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 같으면 일정 부분 지금이라도 좀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또 일부 팔고 한 30%라도 좀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프렉스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PCB 쪽, 특히나 오큘러스 퀘스트 쪽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뭐 XR이라든지 AR이라든지 MR이라든지 그쪽에 들어가게 되는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이죠.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이고 실제 그쪽 PCB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선익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런 XR 관련된 주요 종목으로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쪽인데 연초 세스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차익실이 나왔다는 건 1월 5일날 지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모멘텀 공백 구간이거든요. 그럼 먼저 이거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중이라도 계속 반등이 좀 나온다든지 내일이라도 또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 생각을 하면 좀 팔아가는 형태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 타는 거 금지고 장중이라도 조금씩 지금이라도 조금씩 비중 줄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 부분 체크. 중국 관련주 급락, 오리온과 제주항공. 저는 오리온과 제주항공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온은 신고가 나갔었죠. 신고가 나갔고 조정 나가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52주 신고가예요. 전봉 220개, 약 220거래일 1년 이 부분을 한눈에 보는 건데 52주 신고가죠. 지난 1년여간. 조정 나오는 거 체크했다가 이 종목 그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가는 형태로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제주항공도 앞에서도 점검을 해드렸지만 오늘 급락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꺾였냐? 아니죠. 다시 한번 이 부분하고 같이 보여드리면 코스닥, 코스피 그죠?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때 밑에서 올라오는 쪽은 어디죠? 이러한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 때문에 크게 흔들린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시 좀 늘려나가는 형태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추세선 추세 받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보다는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본다. 지지. 현 시점까지는 나왔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정배열 구간에서 뚫고 추세선 윗선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면 더 늘리는 것도 살 수 있겠죠. 무조건 싸게 바닥에 사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실전에서 이런 부분 바라봤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지 확인한다는 거 생각을 하면 오늘 밀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추매, 보유, 손절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오히려 저는 추가적으로 더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매.
현 전략 종목들의 전략에 대한 다시 한번 클리어한 공유. 빨리 늦었고 애매한 건 방송을 들어봐도 공감이 되는데 바닥 예측이 안 되더라도 신규판이 분할 매수. 차라리 그리고 추세 살아있던 건 편출하는 전략. 유효한 거 아닐지. 그쵸. 요새는 추세가 없어요. 비추세 구간이죠. 비추세 구간이나 오히려 하향 추세 지금 이어지고 있죠. 일단 시장부터 보시면요. 이게 주봉이에요. 보세요. 주봉상 보면 작년 6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했고 최근에 저점이 2134 기록을 하고 나서 좋게 봤었을 때 횡보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락, 횡보, 하락, 횡보, 하락. 그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 좋게 봐줘야 옆으로 변동성 있는 가운데 횡보. 저점은 2130, 고점은 약 2500대. 그죠? 그러한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좀 바닥 다지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횡보, 하락, 횡보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월봉상 하락 구간. 아직까지 하락 구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주봉상 보더라도 좋게 봐줘야 횡보. 그럼 하락 아니면 횡보장이죠. 그러면 하락 아니면 횡보장일 때는 그냥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좀 용기 내서 사고 뭐 이런 엇박 매매 이런 부분이 맞고 추세가 상승을 해야 우리가 추세 추정 전략을 하던지 주도주가 나와야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는 거죠.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죠. 네이버, 아비코전자, 유일로보틱스,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 종목들은 뭐죠? 한 축에서는 지금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쪽이에요. 그 중에서 네이버 플랫폼으로서 낙폭과대, 아비코전자, 사실 세스 모멘텀 뿐만이 아니라 DDR5 관련해서 1월 10일 날 출시, 사파이어 레피즈,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관련해서 세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캠은 2차전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러면 여기 있는 네이버 낙폭과대나 아비코전자 반도체 쪽, 2차전지 쪽, 반도체 2차전지 낙폭과대 플랫폼 기술주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는 또 CS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종목들로 기술주 한 축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우리가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가자. 큐브엔터는 대규모 음원 공급 계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게 나와버렸죠. 이거는 팔았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약간 놓쳤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ST팜 또 mRNA 관련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그리고 이마트, 풀무원 그리고 대상, 제주항공 경기 방업전군이자 음식료 쪽 풀무원, 대상 그죠? 이마트, 음식료와 유통 관련 플랫폼 업체 그리고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런 큐브엔터라든지 연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제주항공에 이르기까지 양대 측으로 기술주와 지금은 약간 필수 소비재나 네스 쪽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장 빠졌기 때문에 뭐 이런 법이 다 같이 올라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현 시점에서도 하나하나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추려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부분 좀 장 초반에도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는데 올라오게 되면 또 세스 관련돼서 좀 잘 파는 거 고려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네이버라든지 포캠이라든지 아비코전자 1월 10일인데 그런 부분도 일단 체크하면서 들고 갈 거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중국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쪽인데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주항공이나 이마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더 사는 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종목 딱 갖고 있는데요. 더 지금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종목수 많이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하면서 지금 양대 축으로서 기술주사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6
이렇게 4대6 하는 형태로 지금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는 우리가 한번 더 샀죠. 그게 뼈 아픈데 이러한 부분 각각 체크를 하면서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하기에는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모양인지 2230까지 내려왔고 전저점 2130이죠. 반드시 여기서 지지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보면 하락 횡보 이거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저점을 찍어주면서 또 횡보 국면이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될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트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초부터 시장 힘들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워낙 골이 깊었고요. 골이 깊은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좀 힘 잃기가 쉬워요. 용기 잃기도 싫고 힘 빠지고 이런 부분인데 진짜 저도 십몇 년 이렇게 주식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게 언제였나 잘 기억도 안 나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고 금방 반등이 나왔고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낙폭은 컸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뭐 1년 6개월 넘게 계속해서 빠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 포기하고 뭐 때려치고 뭐 이러지 않을 바에는 지금은 오히려 용기 잃지 말고 기운 내고 버티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7분연선, 8분연선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작년보다 더 안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2024년 정도 되면 원래는 또 금리도 다시 낮추기 시작을 할 거고 올해 이제 인플레 꺾이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 그 전쟁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고 중국 리오프닝 이런 부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경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금융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또 이제 금리 인하나 유동성 이런 부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부분을 빠르게 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은 훨씬 더 빠르게 올해 상반기 그 중에서도 뭐 1, 2분기 좀 더 1분기 정도를 좀 더 땡겨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 꾸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기운 내시고 올 한 해 그래도 장 초반 정초잖아요. 좀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해 좀 후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